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결정이 되고 나서는 핵심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네이버 주가는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할 것 같고요. 반도체 인버스 ETF 사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반도체 인버스 ETF.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올랐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AI 반도체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 그게 뭐지? SOXL인가 그 곱하기 3짜리 레버리지는 제가 이제 이번에 올라올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매매하는 걸 봤는데, 글쎄요, 또 그 두 개를 가지고 인버스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이거 굉장히 타이밍 잘 맞춰서 짧은 어떤 그 포인트를 살려서 하시겠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가 좀 조정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SK하이닉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긴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것도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섹터가 약간 반도체 쪽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로 돈 크게 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중 베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왜 길게 얘기해? 그냥 잘 모르겠네요. 그럼.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밸류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생각하면 저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사님 숲 네네. 실적이 좋아서 샀는데 계속 지금 마이너스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이틀 전 실적 발표를 했고 외국계 의견들은 좀 갈렸었어요. 한 개 업체 같은 경우는 목표가 같은 경우를 유지하는 정도였고 한 두 개 업체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높이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기대된 부분은 원래는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아시아권 진출이었어요. 아시아권 진출 부분이 고려가 됐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선행해서 나타났었는데 중간에 트위치 철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트위치 철수를 놓고 네이버의 취직, 그 다음에 숲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나눠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대부분 숲 쪽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 상황이었고요. 지금의 한 가지 새롭게 기대되는 부분은 지금 알리나 테무, 쉬인 같은 경우가 광고 같은 경우를 많이 내요. 그런데 숲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내로 광고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를 신사업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2분기에 예상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기준 한 자릿수 초중반 이 정도까지는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10만 원대 중반 정도 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매수 대응 가능함을 열어두고요. 그 정도 가격 왔을 때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앤드림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지금 급락 중인가 봐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아침에 한번 짚고 갔었어요, 이 종목은. 네. 응? 아침에 한번 에코앤드림 그 중간에 질문이 왔었다 보니까 짚고 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100억 정도인데 네. 증자를 1,200억을 단행을 했어요. 많이 했네.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여기에서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차 전지 쪽이 좋아지는 구조예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 수출입과 관련된 볼륨들이 올라왔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살려고 대기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에코앤드림의 증자를 보고 바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시를 보면 아침에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유상증자 결정이 되고 나서는
핵심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의 목적과 함께 총 증자의 규모, 그 부분을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봐요. 어느 정도 비중인지. 그 다음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주 발행가에게 예정 발행가 같은 경우와 확정 예정일을 보는데 2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같은 경우가 불타올라서 2차 전지 업종이 불타올라서 이 종목이 41,000원대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증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비중을 확 줄여줘요. 50% 이상, 80%, 많게는 전부 다까지 줄였다가 신주 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6월 5일입니다. 한 달 남았죠. 한 달 이후에 예정 발행가 같은 경우는 또 한 달 뒤에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운 좋게 올라오면은 매도를 했다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신주 배정 같은 경우를 놓고 배정을 받으시는 게 나아요. 희석 감안하면은 34,000원대 중반까지는 이제 그 이하로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을 하시면 되겠어요. 참 저 들고 있으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되게 불안할 거예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자, 하나솔루션 비중이 40%인데 36,000원에 물려 있다고요. 손절을 해야 할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 중이라는. 근데 추가 매수는 비중이 40%면 너무 많죠? 네, 그냥 거의 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기 최근에 이제 뭐 화학 섹터가 살짝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하나솔루션은 또 약간 태양광 쪽으로 어떤 모멘텀이 더 강하잖아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솔루션에서 미국에다가 지금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가 그 태양광 문제 있다. 지금 뭐 철강도 관세 높인 것처럼 뭔가 좀 조치를 취해준다라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일 전에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저항 자리까지 이제 주가를 좀 붙여놓으면서 나온 저 양봉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네. 아직 26,400원, 500원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요 저항 라인이죠. 그 위로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위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어떤 뭐 트렌드 관점은, 추세 관점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로 일단 올라온 이후에 뭐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주가가 이제 안착하는 흐름, 그런 거 잡히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뉴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태양광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뭐 투자를 더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AI 전력 수요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재생은 결국은 진행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 제품들 배제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주가적인 위치는 거의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월봉을 보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네. 네. 근데 일단 돌리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거 확인하고 뭐 추가 매수를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15% 손실 보고 있다고요. 손절해야 될까요? 반도체주들 보니까 그 소부장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빠진 종목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 볼 때 제주 반도체랑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이 박리담회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시즌 때 같은 경우는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해요. 약하기도 하고, 이게 한참 시세 강도가 붙을 때, 추세가 속도가 붙을 때 같은 경우는 뭐 뽑을 수 있는 시세까지는 다 뽑고요. 이게 8,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3배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주가가 우선은 조정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50%가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면, 보통 나왔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때가 176억 정도, 258억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747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놓고 이제 가격적인 부담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한 10% 정도 조정은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가 부각될 때 해당 종목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이는데 그 뒤에 실적을 보는 단계에서는 AI,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외에 기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뭐 홈, 이런 쪽에도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추가로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엔진 마이너스 5%라고요. 조선주 좋다고 해서 물타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중은 7%. 아, 그러니까 역시 비쌀 때 한참 좋다 할 때 사셨네요. 저는 포워드 밸류를 생각해도 조선주는 싸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어서 그냥 모멘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수주가 한참 많았을 때 2023년도에 보면 한번 시세를 이렇게 다 땡겨 올렸었어요. 근데 기본 어떤 그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올해 전망치가 하나엔진이 영업이익이 526억입니다. 시총 1조거든요. 그럼 이게 뭐 AI가 붙었거나 지금 초전도체가 붙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배만 드는 거예요. 이게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뭐 슈퍼 사이클이니 뭐니 해서 이게 좋아진다라는 거는 맞는데, 산업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주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일단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 유지되는 선에서 트레이딩 관점, 저는 괜찮다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그 저점을 이탈할 때는 그 손절을 바로 한다는 각오를 좀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27억이면 지금 멀티플 한 20배거든요. 네. 비싼 거예요, 확실히. 내년에 실적, 포워드 실적, 그럼 뭐 당연히 주가는 포워드 실적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2025년, 2026년 한 1,000억 정도, 1,200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납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없는 다음에는 저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게 있어요. 친환경 선박, 뭐 암모니아를 쓰든 뭐 수소를 쓰든 그와 관련된 어떤 엔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하면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주가는 좀 비싸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마이너스 5%시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11선이 이탈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 저가 갭이 딱 상승해가지고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요 갭을 이탈시키면 손절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에 뭐 12,450원짜리는 저는 종가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종가 매수를 했을 때 내일 아침에 시가가 하락 출발하면 바로 손절이 나가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반등 나오면 잘 보셔가지고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추세대로 끌고 가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실적 발표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제가 뭐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그 알리랑 테무 요새 좀 뉴스 보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뉴스 알리테무가? 네, 알리테무에서 구매한 아동용품에 발생한 성분이 뭐 600배가 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성분 뭐 나오고. 네, 뭐 그런 이상한 성분들이 있다 이러면서 언론에서 막 때리더라고요. 딴 데서 사는 것도 다 중국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비슷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거 조사하면서 좀 다른 것도 조사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이버에서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커머스의 매출에서 얼마만큼 타격을 입었나. 이게 타격이 전혀 없었다. 진짜 미미하다. 그러면 네이버 주가는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할 것 같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악재 더 있잖아요.
일본에서 라인 팔아라고 내가 근데 그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소프트뱅크랑 지금 뭐 5대5 이런 상황인데 지분 더 높게 하라고 한 1% 정도 더 갖다 팔면 되지 않을까요? 51대 49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팔게 되면 굉장히 비싸게 받고 팔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런 라인이라는 어떤 글로벌 뭐 이런 그 채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을 좀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치지직 관련해 가지고 아프리카 TV의 월 활성 그 유저 거의 다 따라잡았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실적을 얘기하셨으니까 실적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최저점에서 발가락 각질에서 딱 사고 싶지만 발바닥 각질에서 그거보다는 우리 확인하고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그 손실폭이 크지 않다, 뭐 그런 타격이 미미하다 그런 거 확인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현대오토에버가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지금 마이너스 10%, 비중 30%. 급락이 나왔다고요? 현대 오토에버 맞나요? 아닌가요? 현대 오토에버인가? 첫 성적표는 쇼. 아닌데 오늘 지금 어제 4.58% 네. 금요일 날 나온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엊그제. 엊그제 사셨나?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데 갭이 뜨면 안 사야죠. 이렇게 갭이 많이 뜨면 그 전에 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일단 좀 더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뭐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저점에서 좀 돌리는 그런 그림 속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꺾인 것 같진 않아요. 실적으로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가 뭐 싸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쵸? 대표님 이거 싸다고 예전에 사시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싸서 살려고 그랬지. 아 정말 그래요? 그때 진짜 주가가 낮았었잖아. 그러니까 주가는 낮아 있었는데 밸류로는 밸류로는 싼 건 아니었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현대기아 자동차의 어떤 IT 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뭐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 8월 8일까지 일정 로보택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현대기아 차가 우리도 뭐 자율주행 안 꺼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경쟁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뭔가 또 모멘텀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쫙 음봉으로 밀어냈습니다. 근데 오늘 더 안 빠지네요. 그죠? 약간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2, 3일 더 지켜봐 보세요. 이게 다시 돌리는 그림이 나올지 저항 자리는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그런 저항을 뚫어내면서 이 구간을 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뭐 조금 저는 더 빠졌다 올라도 괜찮다 생각은 하는데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한번 일단 이렇게 또 얘기 드리면 지난번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보유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 원, 14만 5천 원만 이런 구간대를 지켜내면서 이렇게 조정받는 것까지는 봐줄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네. 자, LG이노텍, BH 둘 다 보유 중인데 BH를 LG이노텍에 엎을까요? BH는 좀 애를 먹이죠. 이게 왜냐면 실적도 1분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2분기로 갔을 때는 지금보다는 실적이 나아진다라는 생각입니다. 1분기 감안하면 1분기가 영업이익이 89억이 나왔죠. 온기 감안하면 2분기, 3분기가 150억에서 200억은 나와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 700억 이 정도 나온다는 감안을 해보면 시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도하기에는 실익은 없어 보여요. 적어도 뭐 애플 OLED 탑재한 아이패드가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 판매가 더디다는 전까지 시장에서는 인지가 된 것 같은데 출시하고 그 부분 감안해서 일반적인 판매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2만 원대까지는 주가 복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체보다는 기다려보는 구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